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1위 확진자는 세 자릿수를 넘나들며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본격 가동됩니다. 지난 27일 부울경 공동단장 회의에 이어 29일에는 세계시도와 광역의회 간 협약식도 열립니다. 부산시가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도시가스 요금 동결은 4년째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부산시 중앙도매시장을 만들고 시와 어시장이 함께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제안을 공동어시장 측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세 자릿수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네, 확진자가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학교와 학원 감염이 뚜렷해지자 학부모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북구의 학원가 일대입니다. 평소라면 학원을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져야 하는 시간이지만 조용합니다. 지난 26일 어학원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면서 원생 14명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 북구 내 학원과 교습소 400여 곳은 다음 달 1일까지 임시 휴원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청도 특별 방역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북구 일대 학원, 교습소 15곳의 학생과 종사자 전원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교습실이나 강의실이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환기가 매우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학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 교습의 특성상 강사와 학생이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장시간 대면을 함에 따라서 학원 내 전파가 손쉽게 사구 고등학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3명 더 나오면서 총 5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강서구 보습학원 원생 4명이 포함되면서 학생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21,600여 명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점검단도 15개 팀으로 나눠 부산 학원 곳곳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일주일째, 학원과 학교를 비롯해 목욕탕 등 다중 이용시설을 통한 확산도 계속되는 만큼 부산시는 확진자 수와 방역 상황 등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를 비롯해 일선 구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하루빨리 접종을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코로나 예방 백신 1차 접종자는 14만여 명, 전체 주민 대비 40%를 넘겼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8월까지 5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주민 가운데 14%, 5만여 명은 2차 접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고교 관련 접종도 접촉자가 발생한 학교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부산 진구는 해당 학교도 조만간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산 진구 놀이마루에는 임시선별 검사소가 설치돼 지난 27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폭염을 피해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자체 자율접종 물량으로 부산에 배당된 백신은 18만 5천 명분, 이 가운데 4만 2천여 명분이 부산 진구에 분배됐고 구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항만근로자, 학원, 대중교통, 복지시설, 콜센터 등 산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대민서비스 종사자 등 42,700여 명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부산 진구 50대 백신 접종 예약률은 83%를 넘겼습니다. 구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내 유흥시설 490여 곳을 비롯해 종교시설과 방문 판매업소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적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꼭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확진자 중 절반이 실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52명 중 15%는 알파형 변이, 35%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는 276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알파 변이가 124명, 베타 변이 6명, 델타 변이 146명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합니다. 부산시는 최저임금과 공급관 수선비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이어온 요금 동결을 4년 연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도시가스 측은 해운대 신시가지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부산 그린에너지의 가동률을 높이고 명지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도시가스 사용량을 늘려 요금 동결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800만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본격 가동됩니다. 27일 부산시는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공동단장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세계시도 공동단장은 부울경이 하나의 팀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추진단은 1국 2과 6팀 조직으로 구성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활동합니다. 오는 29일에는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6자 협약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재수감으로 인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는데요. 김태훈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경남지사의 공백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일각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께서는 이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앞장서 추진한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좀 더 억울한 면이 있고요. 저 또한 김경수 전 도지사님의 공백이 현재 이 중요한 시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부울경이 함께 꿈꿨던 이 목표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중요한 미래 성공 전략 중 하나인 이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울경이 함께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29일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추진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어제 27일 날 합동 추진단이 공동 단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부산과 울산의 행정부시장 그리고 경남 경제부지사께서 추진단 조직 구성과 이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합동 추진단은 쉽게 말해서 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단에서 이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무 발굴이라든지 광역의회 구성 등을 차분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이 출범 이후 실무까지를 대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행정문화위원회의 대응 계획과 또 부산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 울산과 경남의 협력을 이끌어낼 공론장을 우선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관부서 실무자 또는 필요하다면은 대표자 협의라도 이렇게 정례화하는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앞으로 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하나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산시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경수 전 도지사님의 공백으로 인해서 이 경남의 추진 동력이 일부 사라진 상황에서 부산시가 보다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합동추진단과 시의 가구 역할을 할 이 전담팀 신설 등이라든지 보다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시가 이제 불경 지역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력하게 모아줄 것을 강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시나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비율이 25%를 넘는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40%가량 늘면서 지난해인 2020년에는 반려동물 가구가 638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11년 전에는 좋아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즉 애완동물로 불렸었는데요. 지금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담은 반려동물로 불립니다. 또 다른 가족으로 자리를 잡는 모양새인데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만큼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려진 동물은 38만 7천여 마리. 이 중에 주인을 찾은 동물은 10%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동물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안락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여름 휴가철에는 고속도로와 관광지 등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평소의 배로 증가합니다.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관련 처벌도 강화했지만 몰래 유기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으로 관련 인구와 산업은 증가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관련 전문가들은 작고 귀여운 외형만을 원하거나 경제적인 부담, 또 책임의식 부재 등의 이유를 꼽습니다. 소중한 생명이자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 혹시 나의 만족을 채우는 장난감이나 인형쯤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가족을 버리실 건가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28일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청소년의회교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의회교실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의 온라인 견학, 2분 자유발언과 즉흥발언 해보기, 의회 알기 깜짝 퀴즈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이번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한 수료식도 개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부산엑스포, 즉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박 시장은 28일 오후 김영주 유치위원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당위원장과 함께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회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활동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을 만들고 부산시와 부산공동어시장이 함께 시장을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부산시의 제안을 공동어시장 측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동어시장 측에서 현대화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시와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26일 열린 공동어시장 총회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중앙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어시장 지분을 일부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